좋아요, 구독. 네, 먼저 2월 시장에 대해서 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월 시장인데 저 PBR 관련주를 제외를 해본다면요. 일부 테마주의 움직임이 두드러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또 전거래일에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좀 베일을 벗었는데 이에 따라서 시장 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함께 제시해 주시죠. 1월은 좀 굉장히 증시가 안 좋았잖아요. 근데 이제 1월 말에 이런 이제 밸류업 기대감이 나오면서 2월에 이제 갑자기 강세장으로 전환을 됐고, 사실 이제 미국 증시는 계속 좋았는데 한국은 부진했는데 이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쏠리다 보니까 코스피 중심으로 2월까지는 좀 오르는 그런 양상들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발표 후에는 일부 좀 실망감이 나오면서 어제 오늘 좀 주식시장 부진하고 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오늘 좀 부진한 흐름이지만 2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물론 이제 내일 모레까지는 봐야 되겠지만 그 1월의 부진을 딛고 좀 강세장으로 일단 전환은 성공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또 한 가지 이제 모멘텀은 미국의 빅테크 뭐 엔비디아를 비롯한 이런 이제 AI 관련주들의 실적 자체가 워낙 좋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우리나라 이제 AI 관련주에도 영향을 줬고, 또 무엇보다 2차 전지가 상당히 부진했는데 2월 들어서는 어쨌든 뭐 약간 저점을 높이는 일부 반등이 나왔고 더 이상 하락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 부분이 국내 증시의 일단의 좀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월 물론 이제 미국이나 일본의 신고가에 비하면 만족할 성과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반등을 좀 했다라는 측면에선 한국 증시가 약세장 기조를 좀 끝냈다라고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하면 조금 발맞추지 못하지만 그래도 반등을 모색했다고 2월 장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혼조를 보이는 우리 증시 속에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유리할 것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3월에 증시 반등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시장에서 어떤 포지션을 취하면 좀 유리할까요? 일단 3월도 이렇게 뚜렷하게 뭐 호황제가 좀 없는 상태다 보니까 아마 3월도 좀 종목 장세가 좀 펼쳐질 것 같고, 뭐 급락이나 급등보다는 좀 완만한 박스권 장세. 그러면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지수 예측보다 그냥 종목에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지금 미국은 위로 좀 올라서 좀 위에 좀 상승에 좀 부담이 있는 반면 또 반대로 중국은 또 바닥에서 지금 천천히 오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은 이제 하방을 막아주는 그런 요인이기 때문에 증시 자체에 대한 어떤 지수에 대해서는 너무 이렇게 뭐 오른다 내린다 이거보다도 업종과 기업에 좀 주목하시면 좋겠고, 특히 이번에 이제 3월 달 되면서 이제 모든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제 다 끝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번 그 4분기 실적 좀 잘 나왔던 기업들 중에서 올해 또 실적이 좀 나아질 그런 기업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잘 좀 이 종목들을 좀 선별하셔서 보실 필요는 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또 저 PBR주 물론 좀 이제 실망해서 빠지는 감은 있지만 이게 방향성 면에서 이제 시작을 한 거거든요. 또 6월에 가이드라인이 나오니까 저는 오히려 3월 달에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주가들이 좀 빠질 수 있잖아요. 저 PBR주들이. 그럴 때 좀 옥석가리를 하셔가지고 6월에 또 이벤트가 또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3월에 만약에 조정 나올 때 저가 매수를 잘 해놓으시면 또 6월에 좋은 결과 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밸류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저 PBR 주들도 관심을 좀 계속 가져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 PBR과 관련해서 앞으로도 이슈가 나올 만큼 한번 주목을 해보자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2월 시장에 2차 전주제 단기 반등이 두드러졌습니다. 그럼 첫 번째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4680 배터리 게임 체인저인가입니다. 2차 전지주는 바닥을 확인했다는 의견도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LG에너지 솔루션이 4680 원통형 배터리를 이르면 8월에 양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680 배터리의 최대 수요처가 바로 테슬라 입니다. 그렇다면 LG에너지솔루션이 4680 배터리를 양산한다면 그 효과는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일단 이제 4680 배터리 얘기가 나온 지가 한 몇 년 됐는데 이제 이게 언제 양산되느냐가 좀 관건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결국 이번에 LG에너지솔루션에서 이 새롭게 이제 부임하신 대표이사가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8월에 양산하겠다. 국내 오창 공장에서 제가 알기로 한 9기가와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정도 물량으로 이제 양산을 선언을 했고, 물론 이제 그때 가서 또 스케줄이 바뀔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걸 목표로 아마 계속 좀 추진을 할 것 같고, 이 4680 배터리에 좀 이제
그 근간은 원통형 배터리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배터리 모형들이 있는데 원통형 배터리가 만약에 이제 4680 배터리가 양산에 성공한다면 이 원통형 배터리의 장점이 대규모로 찍어낼 수 있는데 가격도 좀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원가 경쟁력에서 원통형 배터리를 많이 생산하는 기업들이 유리할 텐데 그 선점 효과를 저는 좀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원통형 배터리가 지금 점유율이 작년 기준으로 한 43%까지 늘었다고 하니까 앞으로 뭐 각형 파우치형도 있겠지만 원통형 중심으로 또 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이제 시그널이 먼저 나온 거죠. 근데 물론 이제 이거 만드는 게 만만치는 않다고는 하지만 LG엔솔의 이번 발표가 어쨌든 이제 8월로 시계열이 맞춰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2차 전지가 좀 작년 하반기부터 너무 안 좋았다가 2월엔 좀 살아났거든요. 근데 우리가 계속 봐야 될 거는 어디에 좀 시장이 좀 중심축을 잡고 가고 있는지 그건데 그 한 축이 저는 결국 4680 배터리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서 관심은 좀 계속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하나의 축이 4680 배터리가 될 것이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전기차 수요는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각국에서는 이 배터리를 개발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뭐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도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저가형 배터리인 LFP 배터리도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LFP 배터리가 가격 매력도는 더 높을 것 같은데 이사님 의견은 어떠실까요? LFP 배터리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이제 아쉽게도 여기에 좀 소홀했죠. 중국이 거의 독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LFP 배터리가 테슬라가 채택하면서 급격하게 성장하고 무엇보다 LFP 배터리의 단점도 많이 있어요. 근데 분명한 장점은 가격 경쟁력이 뛰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중성 있는 저가형 전기차인 LFP 배터리가 실제 탑재되고 있고, 이번에 그 기아에서 나왔던 그 레이 자동차 거기 전기차도 가격이 좀 저렴한데 거기에도 LFP 배터리가 탑재된 걸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또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온 테슬라 중국산 모델 Y에도 지금 LFP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하나의 축으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2026년도에 일부 이제 기관에서는 LFP 배터리 침투율이 47%까지 갈 것 같다라는 그런 전망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더 늦기 전에 이 시장을 좀 선점할 필요는 있고, 다만 이제 다행스러운 게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이 내년 하반기에 전기차용 LFP 배터리 양산을 목표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에 비해 늦었지만 이게 너무 그냥 우리가 실망할 필요는 없는 게 미국에는 중국이 못 들어갑니다. 네. 그럼 우리나라가 어느 시점에서 LFP 배터리를 만들면 미국 입장에서도 LFP 배터리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걸 중국이 충족 못하면 한국이 또 이걸 만회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의 시기적인 문제는 있겠지만 한국 기업들이 뒤늦게라도 이렇게 LFP 배터리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긍정적이고, 또 여기와 관련된 밸류체인들도 여러 기업들이 있겠지만 한번 어떤 기업들이 여기 공급망에 속해 있는지도 한번 찾아보셔가지고 한번 그 투자 기회로 삼아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LFP 배터리에 우리나라가 참가한 점이 좀 긍정적이다라고 전해주셨고요. 앞서서 저희가 4680 배터리 이야기도 좀 전해드렸었는데 LG에너지솔루션의 경우는 이쪽에 조금 더 무게를 실은 것 같습니다. 이쪽이 좀 대세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이런 결정을 내린 걸까요? 네, 일단 이제 테슬라 때문에 그래요. 이제 주요 고객사 이걸 요청한 게 사실은 테슬라가 요청한 거고, 테슬라도 직접 지금 만들고는 있는데 양산 속도가 빠르진 않고요. 지금 테슬라가 요청한 기업이 LG엔솔과 파나소닉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4680 배터리 관련해서 LG엔솔이 가장 좀 앞서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 특히 테슬라는 일단 이제 일론 머스크의 성향 자체가 가격이 좀 싸면서도 대량으로 이제 생산할 수 있는 걸 굉장히 원하는 편인데 그거에 최적화된 게 바로 4680 배터리입니다. 이 4680은 지금 많이 쓰는 2170 배터리보다 훨씬 크거든요. 크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를 만들 때 이 배터리, 그러니까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양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170 배터리보다 절반만 생산을 해도 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이 있고 또 에너지 밀도도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 만들기가 너무 지금 아직까지는 좀 까다롭다 보니까 이 기술 개발이 좀 덜 돼서 좀 어려웠지만 LG가 이거를 이제 8월에 양산한다면 이제 검증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전 상당한 의미가 있다. 그래서 LG엔솔 주가가 좀 부진하지만 이게 8월에 진짜 양산이 된다면 LG엔솔뿐만이 아니라 그쪽에 관련된 밸류체인까지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한번 계속 좀 여름까지는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 8월 양산 계획을 밝힌 만큼 여름까지 주목을 해보자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과거에 2020년입니다. 테슬라는 배터리데이 행사에서 4680 배터리 탑재 계획을 밝혔습니다. 글로벌 기업과 협업 계획을 밝혔는데요. 여기서 전체적인 밸류체인을 고려해 본다면 종목별로 투자 매력도는 어떻게 보실까요? 제가 이제 지금 소개해드릴 기업들은 이제 삼성도 하거든요. 삼성은 이름이 46파이예요. 그래서 80은 이 위에 높이를 의미하는데 삼성은 이제 고객사에 맞게 그냥 그 높이는 조절해주겠다. 그래서 파이자라는 이름을 좀 붙였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제 같이 섞어서 그냥 말씀을 드리면 양극재는 일단은 그 알려진 걸로는 LG 엔솔 같은 거 이제 LG 화학이 좀 유리한 걸로 좀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아마 그 양극재 쪽에서 삼성 쪽은요 아마 포스코 퓨처엠이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은 좀 하고 있고. 분리막은 일단 WCP가 좀 유력하다라는 얘기가 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원통형 배터리니까 원통형 캔 있죠. 요 부품 만드는 기업들 상신 EDP라든가 KNS 이런 기업들도 한번 공부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비 쪽에서는 원통형 배터리 지금 장비를 만들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삼성의 이제 삼성 SDI 쪽에 좀 납품을 주로 하는 기업 중에 하나죠. 필에너지라는 이 장비 회사가 지금 그걸 또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밸류체인들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관련된 기업들 밸류체인도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관련 기업들 한 번만 좀 정리를 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네. 이제 양극재 쪽에서는 아무래도 LG화학이 들어갈 것 같고 삼성은 포스코 퓨처엠이 할 가능성이 높고요. 분리막은 WCP, 그다음에 이제 원통형 캔 만드는 그 부품, 뭐 뚜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신 EDP나 KNS가 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4680 배터리 관련된 장비 회사 중에서는 삼성이 이제 주로 납품을 하고 있는 필에너지라는 이 기업이 일단 좀 유력한 좀 공급망으로 좀 알려져 있기 때문에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관련된 기업들까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애플의 변화입니다. 미국의 매그니피센트 7의 시가총액이 중국의 시가총액을 추월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애플과 테슬라는 그 랠리에 동참을 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애플과 테슬라만이 주춤한 원인부터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이제 애플과 테슬라가 좀 공통점이 좀 있어요. 일단 AI 모멘텀이 좀 떨어져요. 다른 이제 5개 기업에 비해서 좀 전면에 내세우진 않고 있죠. 그게 좀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고 둘 다 중국 비중이 높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요즘에 경기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소비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그 리스크를 좀 받고 있는 것 같고 또 주력 제품이 뭐죠? 애플은 아이폰이고 테슬라 모델 3나 모델 Y인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소비 경기가 좀 둔화하다 보니까 제품 판매가 예전 같진 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공통점 때문에 일단 애플과 테슬라가 조금 주춤한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애플과 테슬라가 조금 주춤한 이유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한편 아이폰 15 시리즈도 살펴보겠습니다. 판매량이 좀 기대 이하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더불어서 애플의 역작이라고 꼽히고 있던 비전 프로 역시도 사실 뭐 기대는 컸지만 뭐 반품이 됐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품주도 타격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애플과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우리 관련주들의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이제 비전 프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이 정도면 흥행했다고 성공은 하는데 뭐 이 뉴스를 보니까 뭐 반품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근데 사실 그 반품이 증가했는지는 아직은 막 확인은 좀 어렵다라는 이제 얘기가 있으니까 무조건 뭐 이게 흥행 실패했다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다만 요건 좀 아쉽죠. 앱이 좀 이게 끼고 뭔가 앱을 많이 사용해야 되는데 그건 좀 부족한 것 같고 또 거기에 무게가 좀 무겁다라는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개선된 좀 제품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마 내년 하반기 정도로 예상이 돼 있더라고요. 내년 하반기에 좀 싼 모델로 나오니까 본격적인 대중한 내년으로 아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여기에 이제 비전 프로에 공급하는 기업으로 좀 알려진 회사는 이제 카메라 쪽에서 이제 LG 이노텍하고 요거 검사 장비 만드는 하이비전 시스템이 네. 일단 좀 알려져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대부분은 좀 일본 기업들이 많다고 하는데 국내에선 이런 기업들이 좀 알려져 있으니까 한번 좀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전 프로 2의 경우에는 이제 빨라야 내년 8월쯤에 출시가 될 예정인데 그렇다면 이때까지 이제 비전 프로가 어느 정도의 흥행을 좀 보일지도 궁금하고요. 비전 프로 2가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좀 흥행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주가라는 게 또 이걸 언제 반영할지 모르지만 사실 애플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메타도 이번에 이제 주가 보고가 아마 내일 오는 걸로 좀 알려져 있는데 한국에 와서 뭐 LG전자랑 뭐 협업한다는 얘기도 들려요. 근데 그건 뭐 확인은 어렵지만 메타도 지금 VR, XR 기기에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삼성도 아마 준비 중인 걸로 이제 기사 보면 알려져 있고 그래서 애플이 이걸 이 비전 프로를 만들었다는 건 우리가 애플만 볼 필요는 없고요. 이제 많은 하드웨어 업체들이
이 시장이 뛰어든다는 얘기고, 그리고 애플도 내년 되면 내년 하반기 정도지만 좀 더 완성된 제품들이 나오니까 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시장을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애플 쪽에서 지금 단기적으로 기대하는 게 많은 분들이 AI 도대체 언제 하냐 이 얘기를 좀 많이들 하시는데, 애플이 아이폰에 AI 넣는다는 얘기를 아직은 좀 안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아마 6월 달에 개발자 회의가 열립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아이폰 16에 AI 기능 탑재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AI 모멘텀과 XR 기기 모멘텀이 이제 같이 어우러지면서 저는 좀 모멘텀을 받을 거로 보고 있고, 특히 비전 프로에서 음성 인식을 통해 가지고 AI 기능을 또 수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애플이 AI를 그냥 방관하지는 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 프로랑 연결된 모멘텀들은 꾸준히 저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계속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비전 프로와 관련된 모멘텀을 꾸준히 관심을 가져보자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애플의 사업이 좀 부진해서일까요? 일각에서는 매그니피센트 7이 아니라 지금 판타스틱 4라고 불러야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판타스틱 4에는 엔비디아와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가 속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애플의 돌파구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 AI의 모멘텀을 보여줘야 되는데, 근데 애플이 너무 좀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이 우리 AI 하고 있다 이걸 계속 언급을 하는데, 이 애플의 팀쿡 CEO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조용한 편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까지는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6월에 이제 연례 행사가 항상 열리거든요. 그래서 이 개발자 회의에서, 근데 물론 이제 예상과 다르게 그때 AI 얘기가 안 나오면 또 상당히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지금 확률적으로는 아이폰 16에 굳이 AI 기능을 놓지 않을 이유가 별로 없어 보이고, 또 삼성전자가 이번에 갤럭시 S24에 어쨌든 AI 기능을 넣었는데 그 효용 여부를 떠나서 그게 마케팅 포인트가 돼서 좀 잘 팔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플도 그걸 봤기 때문에 탑재할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 그리고 이제 애플이 또 아이패드의 OLED 모델을 또 이제 채택한 걸 또 조만간 아마 공개를 할 것 같은데, 또 새로운 이런 제품들이 나오기 때문에 애플이 좀 밀려난 건 사실입니다. 지금 밀려났지만 그러나 애플의 저력은 저는 끝나진 않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애플이 AI와 또 XR 기기로 부활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또 애플은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변화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OLED 아이패드와 또 아이폰에 AI 기능을 탑재하는 것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 안에서 수혜주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애플이 뭔가 이제 하드웨어에서 변할 때 그거에 수혜받는 기업들 찾아보시면 좋은 게, 이제 첫 번째가 아이폰 16이 이제 올해 가을에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폴디드 줌이라고 그러니까 잔망경 줌이라고 그러죠. 이게 광학 줌인데 이렇게 DSLR 카메라처럼 확 줌을 당겼을 때 화면이 깨지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그거를 이제 만드는 이제 카메라인데, 그게 지금 아이폰 프로 맥스에만 들어가 있어요. 하나 딱 모델에. 근데 올해는 아이폰 프로 맥스랑 프로 모델 2개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은 당연히 공급이 늘겠죠. 그 대표적인 기업이 LG 이노텍하고 자화전자거든요. 그래서 좀 관심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조만간 출시될 아이패드가 이제 OLED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되죠. 원래 LCD가 탑재돼 있는데 이제 올해 모델부터는 1개나 2개 정도 모델에 이 OLED가 들어가는데, 그럼 결국엔 OLED 소재 사용량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덕산 네오록스나 P&H 테크 같은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고, 또 거기에 관련된 이제 장비 같은 걸 좀 만드는 캠트로닉스 같은 장비 회사들도 좀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이폰의 수혜, 애플의 수혜를 받을 만한 기업들까지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세 번째 키워드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초대형 원유 운반선을 3년 만에 수주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해부터 조선 업황 회복 기대감이 계속해서 불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K조선사의 수주 랠리도 돋보였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최근에 하나오션의 경우에는 3년 만에 초대형 원유 운반선을 수주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게 금융위기 이후로는 16년 만에 최고가의 수주를 했다는 소식인데, 해당 이슈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겠습니까? 사실 올해 좀 국내 조선사 수주가 좀 감소하면 어떡하나 이 우려가 좀 컸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LNG선이라든가 컨테이너선 수주 랠리가 좀 어느 정도 완화되다 보니까 새로운 또 선박 수주가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기대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암모니아 운반선하고 이 원유 운반선이에요. 근데 암모니아는 그 지금 수주가 좀 잘 되는 편인데, 이 원유 운반선 도대체 언제 수주 나오냐? 그것도 초대형 VLCC라고 하는데, 근데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3년 만에 드디어 지금 초대형 원유 운반선 수주를 따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래서 그런지 하나오션 주가도 많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모멘텀이 절실한 상황에서 지금 좋은 수주가 나왔다라고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수주 현황까지 좀 전해주셨고요. 그럼 관련해서 기자재주에 대한 전략도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좀 짜가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VLCC 같은 경우 여기에도 엔진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수주가 늘어나면 결국 이제 기자재 쪽에서 제일 수혜를 많이 받는 게 그 선박 엔진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좀 엔진과 관련된 기업들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게 지금 환경 규제 들어가니까 탄소 배출 줄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친환경 선박 교체 수요가 저는 좀 늘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기 관련된 엔진 산업 내에서도 친환경 엔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 조선 기자재 내에서도 엔진 쪽을 한번 바라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선주와 조선기자재주 어떻게 바라볼지까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키워드를 알아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염승환 이사님의 초기 발동할 시간입니다. 3월 시장에서 공략 업종과 투자 포인트 좀 짚어주시죠. 네, 앞서도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업 밸류 모멘텀, 이제 많은 분들이 실망하셨을 것 같아요. 기대치 높았는데 저게 뭘까 이럴 수 있지만, 근데 방향성은 분명히 맞아요. 그래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이런 실망을 이용해서 오히려 비중 확대 하시면 또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이제 조정 시에 저 PBR주, 뭐 은행이 될 수도 있고 자동차주들이 될 수도 있고 여러 이제 업종들이 있겠지만, 특히 PBR이 낮은데 현금성 자산 많고 주주 환원 의지가 좀 강한 기업들 위주로 비중을 좀 늘려가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3월에 또 하나 봐야 될 게 중국 양해가 열리잖아요, 조만간. 거기서 경기 부양을 세게 할지는 제가 알 수 없지만 중국이 어쨌든 꾸준하게 경기 부양을 지금 하고는 있거든요. 금리도 낮춰주고. 그러면 적어도 중국이 더 나빠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반도체 소재 부품, 여기가 이제 AI 쪽과 상관없이 중국의 경기가 좋아지면 또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전통적인 소재 부품, 또 철강, 정유업종들이 이제 전통적인 경기 민감형 기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쪽도 앞서 말씀드린 아이디어 외에도 한번 3월에 주목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